안녕하세요. 복부 초음파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의 윤희입니다. 초음파는 21세기의 청진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이런 청진기의 얼리 타입이 있었다가 이제 점점 이런 청진기의 그 청진의 기능을 대신하는 이제 비주얼 스테토스코프로 초음파가 불리우면서 널리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기계도 많이 진화되면서 발전되고 있는데요. 1960년대에는 이제 초음파의 초기 모델은 굉장히 기계가 부피가 크고 이동이 제한적이었다가 이제 점점 이동형 초음파가 나오고 핸드헬드 타입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제는 부착형 초음파 타입까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가 응급의학에 이제 도입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이제 199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응급의학과에 초음파의 커리큘럼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 초음파가 응급의학에 도입되면서 베드사이드에서 환자의 피지컬 리그잼이나 리서시테이션, 다이그노시스 프로시저에 널리 사용되었고, 이런 프로시저럴 세이프티를 증가시키고 어떤 진단이나 치료의 타임라인을 앞당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의료 비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어서 응급의학의 기본적인 이제 에센셜한 스킬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6년 에이셉의 초음파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이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는 5가지를 크게 두고 있는데요. 리서시테이션에 사용을 하고 환자의 진단이나 그런 프로시저럴 가이던스 그리고 심텀의 사인 베이스드해서 초음파를 적용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코어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은 이제 트라우마나 인트라유테라인 프레그넌시, 트리크레이나 빌리아리, 유리나리 트랙 디지즈, 바울 옵스트럭션 여러 가지에서 복부 관련된 초음파의 필수 부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 초음파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제 초음파 적용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스캔을 하려면 일단은 초음파 기기가 필요하고 초음파 스캔이 필요한 환자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젤리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통 적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환자를 검사자의 오른편에 눕히고 기계를 왼쪽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스캔을 하기 좀 편리하고 초음파 젤리를 프루브에 발라서 환자에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초음파 프루브는 리니어 프루브, 그 다음에 커브드 리니어, 페이스드 어웨이 이렇게 3가지 프루브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복부 초음파는 주로는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의 커브드 리니어 프루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등대처럼 넓게 환자의 몸을 이제 보는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브를 잡을 때는 연필 잡듯이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대한 프록시마를 잡고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환자 몸에 이렇게 앵커링 시켜서 프로브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해서 스캔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환자에게 댔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인데요. 아까 커브드 리니어 복부 프로브를 댔을 경우에 이렇게 넓게 환자 몸을 스캔을 할 수가 있고 주로 뎁스는 15cm 이상 정도를 두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오비즈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마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뎁스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스캔에서 보여지는 초음파의 이미지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나타나집니다. 하얀 거부터 이렇게 플루이드가 탈 수 있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까지 나타내지는데요. 주로는 이 하얀 부분은 뼈나 에어처럼 주로 초음파 음파가 통과하지 못하고 많이 산란돼서 반사되는 때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그리고 플루이드 컨테인드한 그런 티슈는 주로는 검게 보입니다. 플루이드는 초음파 음파를 많이 흡수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주로는 혈관에 있는 혈액이나 아니면 유린, 그 다음에 걸블래더 안에 있는 바일 플루이드나 이런 것들은 다 검게 보이고 나머지 조직들은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초음파 기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게인인데요. 게인은 전체적인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하얗거나 너무 어두우면 우리가 원하는 조직의 어떤 특성을 잘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적절한 게인을 각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우리가
상업적으로 나와 있는 기계에 주로 프리셋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스캔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깊이에 따라서 게인을 좀 다르게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TGC라고 하는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인데요. 이제 초음파가 조직을 통과하면서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제 많이 이런 음파가 약해지게 되는데 이런 걸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런 게인을 좀 높여주게 조정을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인이 특히 이거는 그래서 니어필드와 파필드에 각각 이제 구별해서 그런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니어 필드를 어둡게 하면 이게 좀 어두워 보이고, far 필드를 어둡게 해버리면 여기가 좀 어두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는 어떤 업노멀리티가 있는 그런 병변의 조직도 잘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TGC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포컬 존 어저스트먼트인데요. 포컬 존은 이제 내가 보려고 하는 어떤 그 부위에 이제 라테랄 레졸루션을 좀 좋게 하면서 해상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이런 포커싱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저희가 좀 통일성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은 이제 프로브 마커, 오리엔테이션을 맞추는 건데요. 주로는 환자의 머리 쪽에 마커를 두거나 아니면 환자의 오른쪽 아니면 배 쪽에 우리가 마커를 두고 환자를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지금 왼쪽에 지금 마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환자를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마커가 있는, 즉 환자의 오른쪽이 초음파 이미지의 여기 오른쪽에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아래를 스캔한 거다. 그럼 이쪽은 환자의 머리 쪽 병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도살 쪽인지 벤트랄 쪽인지 보면은 이쪽이 그러면 환자의 배 쪽이고 아래쪽이 환자의 등 쪽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초음파의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복부 초음파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흔히 적용하는 케이스를 위주로 환자의 그 이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이미지는 저희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Q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스캔했던 이미지들을 리뷰한 것들에서 나온 영상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22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레프트 플랭크하고 레프트 로어 쿼드란트 페인을 주소로 내원하 있고 헤마추리아가 있었던 분이시고 바이탈 사인에 특별한 건 없었던 분이십니다. 네, 환자를 보시면은 이게 왼쪽 키드니인데 왼쪽에 여기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cm 간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포컬 존이 되어 있어서 이쪽의 해상도를 높여서 보겠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키드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런 그 단축을 보면은 한 5cm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장축은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키드니 사이즈에 맞고 파렌카임에 특별하게 업노멀 메스나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이쪽 레날 사이너스 부분에 좀 로어 에코제닉한 플루이드 컨텐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키드니는 항상 비교하기 위해서 반대쪽 키드니 같이 봐야 되고요.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레날 사이너스의 아까 왼쪽에서의 그 로고 에코제닉한 리전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양쪽을 꼭 같이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로우 에코제닉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라이트 쪽 그 반대쪽 키드니는 그런 게 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레프트 키드니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베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일드한 경우에는 이렇게 컬러 플러 도플러를 켜서 컬러가 가는지를 봐야 되고, 블러드 베슬이 아니라 이렇게 컬러 가지 않는 펠비스나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드니 아나토미를 보시면은 키드니는 파렌하임하고 이제 레날 사이누스가 있는데, 레날 사이누스랑 이제 그 펠비스 유레터가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 칼릭스에서 나와서 메이저 칼릭스, 펠비스 유레터로 늘어나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마일드는 주로 이렇게 펠비스만 늘어난 거, 모더레이트는 이 마이너 캘릭스가 약간 블런팅이 되면서 베어코우처럼 이렇게 위로 볼록볼록한
모습이 보통 보여지고, 시비어한 경우에는 이게 더 진행돼서 코티칼 시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큐트한 유레터 스톤보다는 뭔가 크로닉하게 말리그넌시나 유레터 스트릭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더레이트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을 수 있는 영상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끝에 베어포우처럼 블런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비어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영상인데요. 이렇게 코티칼 시닝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일드한 영상인데, 아까랑 모더레이트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마이너 캐닉스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이렇게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잘 이미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유레터 스톤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UV젯을 볼 수 있는데요. UV젯이라는 거는 이제 UV 정션에서 유린이 이렇게 블레더로 나오는 이제 영상을 보는 건데요. obstructive가 있는 리전에서는 이렇게 UV젯이 나오지 않고 반대편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데피니트한 사인은 아니고 파셜하게 obstruction이 있을 경우에는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쪽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여기 UV젯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obstructive 유로피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UV젯에 있는 스톤을 보고 스톤이 있으면 서포트 섀도잉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UV젯 스톤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UV젯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거나 이쪽 스톤으로 막힌 데 뒤위에 UV젯 터뷸런스처럼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서 세컨더리 파인딩으로 유레터 스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리노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유린이 레트로페리토니움으로 익스트라바제이션 되는 건데 obstructive한 유로페시가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레날 이제 주변에 이렇게 플루이드가 있으면 유리노마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레터 스톤 말고 다른 다양한 이제 유리너리 패솔로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리버가 있고 리버 밑으로 키드니가 있을 위치에 시스트가 여러 개가 있어서 키드니 파렌카임이 뒤에 살짝 보이는데 그것들을 다 가리울 정도로 많은 이제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메듈러리 네프로칼시노시스인데 이거는 이제 그 키드니의 메듈라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이드로처럼 보이는 그런 소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CT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메듈라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이제 키드니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페리네프릭 헤마토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키드니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뭔가 검게 보이는 게 있는데 검게 보이는 거는 플루이드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플루이드가 이제 깨끗한 플루이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막 세테이션 돼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헤마토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면은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72세 여자 환자가 디스유리아랑 유리너리 프리퀀시로 내원했는데요. 블레더가 일단은 좀 디스텐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가라앉아서 이렇게 좀 침전물이 있고, 주변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헤모리지 스타이티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블레더 또 펠빅 이그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세지탈하게 스캔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블레더가 있고 여기 이제 퓨빅본으로 가려져서 뒤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블레더가 있는데 이렇게 블레더에 똑같이 이제 헤모리지 시스타이티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블레더를 봤을 때 블레더 월에 시크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블레더가 디스텐션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블레더 월이 여기 한 3mm 이상 정도 되면은 좀 시스타이티스가 있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넌 디스텐티드 블레더는 5mm 이상인 경우에 좀 그런 시스타이티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는 이 안에 헤마토마나 메스가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헤마토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밑에 깔려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에코제니시티는 되게 다양하게 헤테로지너스하게 있는데 메스는 이렇게 좀 이렇게
펑게이팅한 그런 모양일 수 있고 안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같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블래더 매스를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인데 이제 보이딩 디피컬티로 내원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을 이렇게 세지탈하게 아까처럼 보면은 여기가 블래더가 있고 여기 남자 같은 경우는 프로스테이터가 약간 사과처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프로스테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약간 좀 크고 프로트루딩 돼 있습니다. BPH가 있는 환자였는데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블래더가 있는데 블래더 주변에 여기 보면은 안에 이렇게 블래더 위쪽으로 나오는 메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근데 이게 지금 로어 에코제니시티가 막 있거나 어떤 업노멀 메스가 여기서 막 보이진 않지만 PSA 레벨도 나가고 추가로 이 블래더 프로스테이트에 대해서 워크업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네, 80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식후에 발생하는 복통 주소로 내원하셨고, 미열이 좀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에피가스트럼에 트랜스버스하게 프로브를 대고 이제 환자를 스캔한 건데요. 굉장히 디스텐디드 되어 있는 스토막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서는 음식물이 이제 가득 차 있고 이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투인 프로 모션을 확인할 수 있어서 뭔가 바울 obstruction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리버가 있고 GB가 있는데요. GB 옆에 보면은 듀오데눔의 아마 세컨 포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막 음식물이 역류되는 것들이 확인되어서 아마 이 뒤로 뭔가 obstructive 리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 이미지는 여기 보면은 에오르타가 있고 SMA가 있고 그 위로 판크리아스가 있는데 판크리아스의 이제 헤드 쪽으로 가는 부분에 로우 에코제닉한 메스가 보이는 이미지고요. 이렇게 obstructive 리전 밑에 이제 스플래닉 페인이고 SMA이고 아마 이쪽으로 판크리아스가 있는데 판크리아스 위에 이쪽에 로우 에코제닉한 메스가 보여서 이 사람은 판크리아스 캔서에 그 듀오데눔이나 그 위쪽으로 obstruction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예상이 됐던 사람이고요. 이분은 그래서 검사를 하고 좀 여기 자세히 보면은 로우 에코제닉한 메스가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예, 이렇게 보였던 사람이고 CT를 보니까 스토막이랑 파일로루스 다 지금 디스텐션 되어 있고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이쪽에 보면은 판크레아스에 메스가 보이고 그 위쪽으로 다 obstructive 리전을 만들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바울 obstruction, 인테스티널 obstruction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의 스몰 바울은 잘 컬렉스가 됩니다. 그리고 파라스탈리시스도 잘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플루이드나 음식물이 가득 차고 바울이 좀 늘어나서 보통 2.5에서 3cm 이상으로 바울 내강이 좀 늘어나 있고요. 바울 월 자체도 약간 두껍고 그리고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투앤프로 모션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익스트라 루미날 플루이드가 고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스몰 바울의 밸뷸라 커니벤트스가 이렇게 보이면서 키보드 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이미지가 스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건 스몰 바울 obstruction이 있구나라고 임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케이스인데요. 여기 리버가 있고 여기 바울인데 바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음식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obstruction이 있는 환자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것도 다른 환자인데요. 이제 이거는 좀 재미있는 사진인데 약간 더티 플루이드 같은 그런 어사이트가 있고 이게 바울이 스몰 바울 안에 있는 음식물이 엄청나게 지금 돌면서 있는 게 볼 수가 있고 오멘툼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72세 여자 환자고요.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너지아 버미팅, 컨스티페이션 이런 게 오래 반복됐다라고 호소했던 환자분인데요. 바울이 좀 늘어나 있긴 한데 이 바울 안에 뭔가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성상을 보이는 바울이 길게 좀 늘어나 있고 여기 바울 안에 있는 또 뭔가 하이퍼 에코제닉한 이런 게 보이는 뭔가 끌어당겨서 밀려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컬러를 켜서 봤을 때 이 안에도 블러드 플로어가 막 가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바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인투 서셉션을 의심할 수 있었던 환자였는데요. 인투 서셉션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그 상방은 이제 바울 obstruction의 그런 패턴으로 이미지가 보여지고, 이렇게 인투 서셉티드 된 그런 바울을 단면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타겟 사인, 도넛 사인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헤이크 사인, 뭐 샌드위치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려 들어간 바울과 그리고 그 상방으로는 바울 obstruction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인터셉션을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에 관한 케이스를 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25일 된 남자 환아고요. 프로젝트란 보미팅, 넌 빌러스 보미팅을 주소로 내원한 환아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저희 세시에 다른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이미지인데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스캔을 하면 여기 스토막이 있고 여기 파일로루스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파일로루스가 좀 두껍고 이렇게 길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루스가 길고 두꺼워 보이는데 이 길이를 쟀을 경우에는 이제 한쪽의 파일로루스 길이가 여기는 5.5mm 정도 되고 이 전체 길이는 한 18mm 정도 됐는데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디스텐디드 스토막을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오네이트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넌 인베이시브한 이미징 모달리티로 초음파가 단연 이제 그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하이퍼트로피 파일로릭 스테노시스 환자였는데 진단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파일로리스 길이가 보통 정상은 15mm 이하인데 그것보다 증가되어 있거나 한쪽 이 파일로리스 머슬 시크니스가 3mm 이상, 그래서 전체는 7mm 이상으로 될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로서 이제 네오네이탈 그런 그 바울 obstruction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건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74세 여자 환자입니다. 복통하고 백페인이 1시간 전에 발생했고 좀 스퀴징하고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과거에 이제 PCI를 했던 MI 스토리 있었던 환자입니다. 네, 환자는 이제 이게 스파인 섀도우고 이게 에올타인데요. 에올타 가운데에 뭔가 펄럭이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플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컬러 플로어를 켰을 때 이쪽 플랩 안쪽으로만 가는 이제 트루 리전이 있는 그런 abdominal aortic disection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이 위치가 다이섹션 위치가 어디까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쪽을 또 봐야 되는데 소라식 스파인은 소라식 에오르타는 사실 그 에어 있는 렁이 있어서 에오르타를 잘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슈프라스토널 라치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인디케이터를 위쪽에서 약간 30도 정도 오른쪽으로 돌리고 30도 약간 락킹을 하면서 이미지를 스캔을 하면 좀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 어센딩에서 아치에서 디센딩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라이트 브로키오세팔릭이랑 레프트 캐로티드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그 베슬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가 아치 부위고 여기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명확하진 않지만 이쪽에 움직이는 플랫처럼 보이는 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은 여기 아치까지도 다이섹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환자고요. 예, 이제 CT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아치까지 플랩이 있었던 환자고 이때까지 이제 디센딩 오르타를 따라서 쭉 가고 여기 이제 실리악이 나가고 SNA까지 나가는 다이섹션이 있었던 환자임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환자는 이제 이런 어센딩 에어르타까지 다이섹션 있는 환자들은 그 AR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 AVR까지 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AR이 같이 동반되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에올틱 다이섹션은 이제 복부 대동맥 박리로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에피가스트리움 쪽에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둬서 이제 다이섹션 있는 플랩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금 더 진단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고요. 어퍼 업도미널 페인하고 백페인이 같이 있었고 약 2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악화된다라고 해서 내원했던 환자고 다른 바이탈 사인은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환자입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면은 네, 이게 스파인 섀도우고 이게 에올타인데 에올타 여기 SMA거든요. 그 사이로 원래 레프트 리날 베인이 IVC로 드레인되는데 여기 뭔가 스럼부스 가득 차 있는 뭔가 메스처럼 이렇게 해서 레프트 키드니 쪽으로 이어지는 듯한 게 보였던 환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SMA가 나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베너스 스럼부스가 IVC까지 가득 차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환자의 이제 아나토미를 보시면은 여기 스파인 섀도우가 있고 여기 에어루타가 있고 이제 처음으로 나가는 게 실리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SMA가 나가게 되고 위로 판크레아스가 얹어 있습니다. 그리고 SMA랑 이제 에어루타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작은 베슬 컬렉서블 한 게 레프트 리날 베인이 IVC로 드레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환자는 지금 이 레프트 리날 베인이 스럼부스 가득 차면서 IVC까지 스럼부스 가득 차 있는 그런 기형적인 상태로 보였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보면은 지금 레프트 키드니 쪽이었는데 거기서 레프트 리날 베인이 가장 스로브스가 있고 여기 IVC까지 스로브스가 차 있었던 환자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CT로 이렇게 메스하고 스로브스가 같이 진단됐던 환자입니다. 네, 이렇게 가득 IVC를 스로브스가 맞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음파를 적용해가지고 말리그넌시나 메스를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44세 남자 환자고 라이트 프랭크 페인으로 내원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잘 처음에 판단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요즘 키드니가 있습니다. 이제 그 프랭크 페인이었는데 여기 키드니가 있고 그 위로 여기 리버가 보이는 건데 리버 다이어프램이 있는데 리버 그러니까 키드니가 보이는 아마 S6 정도 되겠죠. 거기 보면은 뭔가 메스가 있어서 이 사람은 여기 라이트 플랭크 페인으로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유레트 스톤이 의심됐던 사람인데 하이드로는 없었고 여기 보면 헤파틱 메스가 있어서 나중에 HCC로 진단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리그넌시가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젊고 건강하고 언더라인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CT나 추가 워크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랩도 괜찮았던 경우에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위를 간단하게 일단 초음파로 스캔을 해서 이상한 게 없는지 그냥 그로스하게라도 확인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83세 여자 환자고 어, 복통하고 푸어라 인테이크 제너럴 위크니스로 BP로 내원했던 환자분인데요. 서비칼 캔서가 있었던 환자고 BP가 오셨을 때 60에 40 정도였고 RR도 빠르고 이런 샥 상태였던 환자입니다. 환자 복통이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알료큐 쪽으로 페인을 많이 호소하셔가지고 GB에 꼴레나 이런 문제가 있나 하고 이쪽을 진단 이제 초음파를 됐었는데요. 뭔가 어쨌든 GB가 좀 디스텐디드 되어 있고 안에 뭔가 슬러지나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아, 이 사람 꼴레인가 하는 임프레션을 처음은 이제 스캔을 계속 했었는데요. 여기 GB가 보이는데 GB 옆쪽으로 리버가 있는데 리버가 뭔가 되게 희끗희끗하고 정상적인 리버 파렌카임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하이퍼 에코제닉한 라인들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이상하다. GB 자체는 GB에 뭐 슬러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리버가 너무 이상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금 리버 파렌카임 내에 파티 포탈 베너스 가스가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원래 가스는 초음파에서 하이퍼 에코제닉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환자고요. 이 환자는 이렇게 리버 자체에 헤파틱 포탈 그 베너스 가스가 가득 차 있었던 환자고, 이 보면은 이제 스토마의 월에서도 이제 그런 가스 패턴이 보였던 환자여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뉴마토시스 인테스티널리스가 있으면서 헤파틱 포탈 그 베너스 가스가 같이 있었던 환자고,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명률이 한 50%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헤파틱 포탈 베너스 가스가 보이는 원인들 중에는 이런 바울 네크로시스가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보통의 이렇게 이스케미콜라이티스나 이런 게 같이 있으면서 이런 가스가 이렇게 특히 페리페랄 쪽으로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심한 바울의 네크로시스 동반한 인펙션이고 예후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도 약간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19년에 세시에서 이제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게 있는데요. 그때는 거기는 좀 아펜디사이티스 진단이랑 빌리아르 트랙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레노 유리너리 트랙 디지즈나 바울, 그다음에 업도메틱 그레이트 베슬이나 말리노시 워크업 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